미국은 18세기 후반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독립국이 됐다가 1866년 아브라함 링컨에 의하여 남북전쟁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상무역을 장악해 나갈 때쯤에 대원군은 세국정책을 쓰고 있었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마너가 한국 땅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왔으며 또 이 배를 타고 들어왔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그가 한국 개신교의 순교자로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토마스와 함께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해석 교수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변하지 않지만 현재와 미래의 역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 이동하고 또 그리스 문명은 서진을 해서 로마와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고 1792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함에 따라 프랑스 제국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또 18세기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발명됨에 따라 산업혁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팍스나 브리타니카, 영국에 의한 평화, 곧 대영제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은 18세기 후반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독립국이 됐다가 1866년 아브라함 링컨에 의하여 남북전쟁을 시작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드디어 팍스나 아메리카, 미국에 의한 패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제국주의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미국에 의하여 드디어 관심을 받게 되고 그 패권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서양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첫째는 문명국, 둘째는 비문명국, 셋째는 미개국으로 나누었습니다. 문명국은 자신들이고 비문명국은 이제 근대화가 시작된 일본과 같은 나라였으며 미개국은 여전히 갇혀 있었던 한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19세기 미국 사전에 나와 있는 한국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코리아는 중국의 속국으로 작은 왕국이며 깊은 산속에는 호랑이가 그리고 곰이 득실되고 사람들은 미개한 야만인들이며 도전적인 데다가 해적과 같고 일부 다처가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부패한 종교가 왕성한 종교적 나라이다. 외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BC가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을 구텐베르크 활자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78년 전에 고려 때 직지심체 요절을 출판한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서양에서는 한국을 허미트 네이션, 허미트 킹덤, 운둔의 나라 혹은 더 랜드 오브 모닝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상무역을 장악해 나갈 때쯤에 대원군은 세국정책을 쓰고 있었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마너가 한국 땅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선이 바로 한국 근대화의 문을 연 제너럴 셔마노입니다. 당시 이 제너럴 셔마노가 평양에 들어와서 불에 타서
24명의 선원들이 모두 살해당하고 또 이 배를 타고 들어왔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이 배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왔으며 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그가 한국 개신교의 순교자로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토마스와 함께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너럴 셔만호는 평양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장을 한 선이 아니고 이미 무장이 되었던 배를 프레스톤이 구입을 해서 그 배를 무역선으로 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에 최초의 한국의 순교자였던 토마스가 천진에서 승선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웨일즈의 명문대학이었던 클란도버리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14살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의 장학생으로 학교 갈 정도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인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학 시절에 채플 시간에 닥터 로카드라고 하는 당시 중국에서 사역하던 의사에게 영향을 받아 중국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 선교 훈련을 마친 토마스는 부인과 함께 중국 상해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 와서 그의 부인이 갑자기 유산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중국에 온 지 몇 달 만에 부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체포항에서 세관원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토마스는 1865년 봄에 2명의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캐톨릭은 들어갔지만 개신교인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 선교를 꿈꾸게 되고 다시 선교단체에 선교사 허입 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에 서해안에 와서 3개월 동안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한 후에 북경으로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동지사 일행들이 중국에 올 때마다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8,000명의 캐톨릭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자 프랑스 함대가 한국의 원정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바로 토마스는 그 원정에 통역으로 들어가려고 왔다가 원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토마스는 대기하다가 저너럴 셔만호를 만나게 되면서 저너럴 셔만호에 몸을 싣게 되는 것입니다. 1866년 8월 9일 저너럴 셔만호는 체포항을 떠나 대동강으로 오게 됩니다. 이 배가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는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배가 무장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장된 배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당시에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던 한국에서는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정부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현익이라고 하는 포교를 협상의 중재자로 이 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너럴 셔만호가 이현익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현익이 납치를 당하니까 조선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현익을 풀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자 태교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한 조선 군인이죠. 몰래 저너럴 셔만호로 수용을 하고 가서 이현익을 구출해 가지고 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너럴 셔만호는 그때부터 대포를 쏘면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저너럴 셔만호는 당시에 홍수가 났다가 홍수에 물이 빠지면서
이 배도 밀려가다가 양각도에 좌초하게 됩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이 배가 그 해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 즉 8,000명이나 되는 캐톨릭이 죽었던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대가 들어와서 불법을 저지르면 몰살을 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평양 감찰사는 박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규수는 우리에게 연암 박지원, 북학파로 알려져 있는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네럴 셔먼호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저네럴 셔먼호가 쏘는 대포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바라보고 마침 이 저네럴 셔먼호가 양각도에 자초하자 화공법으로 작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저네럴 셔먼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저네럴 셔먼호가 불에 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선원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는 조능봉이라고 하는 중국인과 함께 하얀 백기를 들고 육지로 걸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혹은 저네럴 셔먼호에 대한 역사적으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저네럴 셔먼호는 미국 상선이었고 토마스는 미국인 스파이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네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 김웅우, 그 김일성의 증조부였다라고 그렇게 북한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당시 김웅우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9살짜리가 어떻게 저네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토마스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바로 저네럴 셔먼호, 즉 반미 제국주의를 일으켰던 명문 가문의 후예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군인한테 주었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군인의 칼에 장렬하게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당시에 평양감사 박규수의 일기에 보면 토마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조선실록에도 나옵니다. 토마스는 조능봉과 함께 하얀 백기를 들고 육지로 올라왔다. 그러나 저네럴 셔먼호가 쏜 포에 죽음을 당한 군인들과 민간인의 가족들이 달려들어 그를 때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였는지 또 로만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도 알지 못했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마는 토마스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가 이 땅에 와서 순교했다고 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마스의 편지라든가 그의 글에 보면 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많은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평양에 오는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에게 성경을 받았던 사람, 홍신길, 최치량 이런 사람들이 결국 훗날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마스는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국에 왔으며 그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한국 역사 속에서 순교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죽음은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는 약 1200명의 기독교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들의 모델은 토마스였습니다. 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많은 순교자가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한국에 최초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반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죽은 후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고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장소가 됩니다. 미국은 저너럴 셔마노가 불에 탔고 24명이나 되는 선원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와추세트호를 보내게 됩니다. 장현에 도착한 와추세트호는 슈베르트 함장에 의하여 편지가 정부에 배달됩니다. 이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진상을 파악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만일에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면 사과해야 된다는 것과 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슈베르트는 한국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셰난도호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진상을 파악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동강 입구에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편지를 써서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은 언제나 환대를 해서 돌려보냈다. 그러나 저너럴 셔마노는 그 배가 먼저 포를 쐈으며 난폭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배가 죽음을 자초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1855년에 동해안에서 미국 상선 투 브라더스호가 난파를 당합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3명의 미국인들을 잘 대접해주고 또 청나라까지 안내해서 미국 영사관으로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65년에도 영일만에서 배가 난파가 돼서 4명의 미국 사람들을 청나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66년 봄에도 미국 상선 서프라이즈호가 난파를 당해서 8명의 미국인들을 잘 대접해서 미국인들에게 청나라까지 가서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너럴 셔마노에 대한 진상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하여 합당한 답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하여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로우 공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오자 한국은 4가지 이유로 통상을 할 수 없으며 저너럴 셔마노는 이렇게 돼서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첫째, 저너럴 셔마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자초했다. 먼저 대포를 쏘고 한국 군인을 납치했으며 민간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한국과 통상협정은 별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 어느 나라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협정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예로부터 유교를 숭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국에서 조난당한 사람은 잘 대접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러한 협정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을 맺게 되면은 한국은 워낙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할 것이 없어서 결국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당시에 미국 상선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미국 상선이 불에 타고
자국민들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북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통상은 미국인들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등단하게 됩니다. 1871년 미국에서 새롭게 그란트라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란트 대통령은 아시아 함대 사령관을 통하여 한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아시아 함대는 5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란트 대통령이 전쟁을 하라고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이 만일에 먼저 공격을 한다면 함께 응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한국군이 먼저 총을 쏘거나 공격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저스는 한국을 개항시켜야 되겠다는 의분 혹은 또 영웅 심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들어와서 제물포 앞 작약도에 머물면서 한국 정부와 협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5척의 함대를 끌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강화도에 가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조미 전쟁, 한국과 미국 간 발생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사실 이 미군들은, 장교들은 대부분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었고 사병들도 미 해병대로 구성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습니다.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던 한국군 장군은 어재연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좀 비참했습니다. 미국인 사망자는 3명이었고 부상자는 1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사망자는 350명이었고 부상자는 20명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키던 어재연 장군도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작약도에서 한국 정부에게 편지를 보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로저스 함장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미양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에 구애를 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이죠. 당시 미국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모든 동남아시아에서 개항협정을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한국에서만은 실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조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개항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1867년 제너럴 셔마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슈베르트 제독에게 한국 개항의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슈베르트 제독은 일본을 통해서 한국 개항을 시도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게 되니까 실패하고 청나라의 이홍장을 찾아갑니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됨에 따라 긴장하고 있었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함께 한국 개항을 돕게 됩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개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청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와 미국 양국 간의 이익을 위하여 손을 잡고 한국의 개항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882년 5월 22일 인천 제물포에서 역사적인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제너럴 셔마노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